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1641년에 쓴 저서 성찰들이라는 책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 깨어 있는 것일까? 아니면 꿈을 꾸고 있는 것일까? 장자의 소리도 말도 생각이 나는데 현실이라고 믿는 모든 감각이 사실은 꿈속에서도 동일하게 경험된다는 점에서 그는 감각의 세계 전체를 의심의 대상으로 삼은 바 있습니다. 이 질문은 단지 철학적인 어떤 유희가 아니라 확실한 인식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에 대한 진지한 물음이기도 한데요. 꿈은 불확실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어떤 현실보다 더 깊은 감정과 진실을 품기도 하죠. 칼 융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꿈을 의식이 이해하지 못한 무의식의 메시지라고요. 말하자면 꿈은 아직 도달하지 못한 나 자신이 한 발 먼저 다녀온 가능성의 지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계세요? 그리고 그 꿈은 여러분을 어디로 데려가고 있나요? 7월 10일 아침, 여러분의 오늘 아침, 오늘 하루의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꿈을 잊지 말기를 바라는 이곳, 여기는 라디오를 켜라 정현주입니다. 유튜브 버전 라라유, 저는 꿈꾸는 주디 정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7월 10일 목요일 아침 라라유, 오늘도 잘 찾아와 주셨습니다. 꿈 좀 자주 꾸시는 편이세요? 뭐 대부분은 이제 꿈을 꾼다고 하죠. 자는 동안. 근데 그 꿈을 잘 기억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꿈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후자입니다. 진짜 꿈을 잘 기억을 못하는 편에 속해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이렇게 좀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이렇게 잠을 자면서 꿈을 꿨던 것을 기억을 하는 게 진짜 인생을 들어서 몇 번 이렇게 좀 손꼽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좀 뭐 저는 좀 꿈속에서는 좀 무서웠었거든요. 근데 무서우면서도 뭔가 좀 후련한 느낌이 좀 있었는데, 눈 뜨자마자 이렇게 또 검색을 했죠. 이런 꿈은 도대체 어떤 꿈이냐. 막 이제 보통 꿈 해몽 뭐 이런 거 있으니까. 근데 괜찮은 꿈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괜찮구나.' 근데 이게 또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가는 게, 꿈을 잘 안 꾸던 사람이 꿈을 기억을 하고 있으니 아침에 눈 떠서 약간 좀 놀랍게 되는데, 그게 뭐 어떻게든 뭐 해몽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 나와 있는 것에서 제가 검색을 통해서 검색을 해 보니까 '나쁘지 않다더라.' 하니까 이렇게 '어 그래?' 그러면서 '그럼 좋은 일이 있으려나? 좋은 일이 있으려나?' 생각하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면 거기에 또 이렇게 꿰게 되더라고요. 이런 선순환이 있어서 '나쁘지 않네. 꿈을 뭐 이렇게 꾸는 것도 나쁘지 않네.'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근데 또 꿈이라는 표현을 해볼 때 또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는 그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너 꿈이 뭐야?" 뭐 이런 것들. 그쵸? 근데 사실 이 꿈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우리가 미래의 어떤 성공이나 결과로 바꾸어서 말을 하는 것 같아서 '꿈은 도대체 뭘까?'에 대해서 또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또 살펴봤더니 데카르트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군요. 우리가, 그러니까 확실한 인식이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지?'라는 이런 진지한 질문을 던지게 하는 하나의 또 매개로서 꿈을 활용하고 있었고, 융은 그쵸, 아직 도달하지 못한 나 자신이 한 발 먼저 다녀온 어떤 가능성의 지도라고 또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이야기들을 정돈을 해 놓았던데, 흔히 왜 우리 "꿈은 이루어진다." 뭐 "꿈을 이루었다." "꿈을 향해 나가자." 뭐 이런 이야기들, 이런 말은 그냥 마치 막 꿈이 어떤 뭐 목표 막 이런 것처럼만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막 어떤 목적지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좀 꿈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니까 이런 표현들에 저는 좀 반댈세 의구심이 좀 들었습니다. 그저 어떤 목적지라기보다는 좀 질문을 품고
출발하게 만드는 어떤 감정의 발화점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 목적으로서의 꿈이 아니라 여러분들께 질문을 품게 만드는 그런 유용한 또 하나의 장치로서 꿈을 또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자, 살아가는 방식이 또 세계를 결정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꿈을 또 어떤 방식으로 생각해 내시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세계도 결정이 될 것 같으니 오늘 하루 네, 괜찮은 꿈을 가슴에 품고 시작을 해보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또 색다른 초대 손님들을 좀 모셔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이 오실지 잠시만요. 방금 꿈이 어떤 목적지가 아니라 무언가를 향해 가는 어떤 과정 속에서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분과 이분의 꿈,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무언가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을지 그 방향을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하려 합니다. 제가 사랑에 맞지 않는 뮤지컬 평론가 최승현 선생님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뵙게 됐습니다. 네. 아니 오늘 초록초록한 옷을 입고 네. 오셔가지고 뒤에 네. 풀과 잘 어울리십니다. 네. 풀풀하십니다. 초록색을 입으면 또 네. 화면 잘 봤잖아요, 원래. 아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네, 좀 이렇게 클리어해 보여서. 아 그렇구나. 네, 좋습니다. 그래서 입어봤습니다. 잘 네. 오셨습니다. 아니 저희가 네. 그 사이에 진짜 라라 유에서 네. 우리 토니상 가자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방송을 했었던 게 이제 6월 초였잖아요. 네, 네. 근데 해내고 그러니까. 한 달여 만에 네. 이렇게 또 다시 모셨습니다. 네. 어떻게 그동안 많이 바쁘셨죠? 제가 왜 바빴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니 내가 토니상을 받았냐고 제가 받은 것도 아닌데 네. 신기하게도 그 이제 토니상 받는 당일 그리고 전날 전전날 한 일주일 전부터 이제 많은 곳에서 저한테 이제 문의가 들어왔죠. 네. 일단 제일 중요한 문의는 몇 개 정도 받을 것 같냐. 아 예상을 해달라? 네, 그리고 받겠냐였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강력한 좀 예감이 왔습니다. 이상하게. 네. 그래서 당연히 받을 것 같다. 그랬더니 몇 개 부분을 받을 것 같냐.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내가 말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그렇지. 걱정이 너무 많이 됐지만 얘기하면 또 이상할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한두 개 얘기하면 또 이상하고. 네, 좀 내가 너무 보수적인가?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아주 적게 받으면 3개, 많이 받으면 5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세상에. 여러 매체다가. 네. 그래서 3개 얘기할 때는 작품상, 그다음에 극본상, 연출상. 네. 이거 3개는 꼭 받을 것 같다. 근데 데런 크리스에서는 약간 조금 반신반의했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많이 얘기하면 네. 틀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아니 그리고 이번에 그래서, 데런 크리스 말고도 되게 강력한 후보들이 많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배우들을 생각하면 데런 크리스가 제가 보기엔 너무 잘했고 그리고 너무 귀여웠고 그랬지만 말을 이렇게 쉽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되게 보수적으로 나가는데 또 웬걸 평론가들은 또 그런 거가 또 걱정되잖아요. 근데 웬걸 6개를 받아서 야. 저 무슨 뭐 제일처럼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그 전날에는 좀 되게 떨렸어요. 제가 이상하게. 그렇죠. 왜냐면 받을 것 같아서. 아니 저도 그게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우리 시간으로는 일요일이고 그러니까 일요일 밤을 지내고 이제 월요일 아침에 이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약간 좀 경건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저도요. 목욕제기하고 아니 그게 뭐라고 얘는 내일도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런 예감이 좀 들고 아니 또 저기 평론가님께서는 이제 선생님께서는 뭐 휴 작가 인터뷰도 해보고 가까운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렇지만 저는 진짜 순수하게 관객 입장인데도 왜 내가 목욕제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요일 밤부터 굉장히 꼼꼼하게 정성을 들여서 내일 아침에 좋은 소식이 있어야만 하는데 그러려면 내가 나의 정성을 좀 모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근데 그런 정성이 모여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말 너무 반가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날 그러니까
참 이 사람들이 엄청난 상업적인 것이 네네. 함부로 이게 그러니까 그 시상식을 볼 수 있게끔 만들질 그쵸. 않았더라고요. 그쵸. 그렇죠? 예, 그쵸. CBS에서 생중계를 맞아요. 하는 것과 그다음 파라마운트 플러스. 플러스에서만 생중계를 하는데 네. 이거를 국내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게 맞아요. 또 우리 우리 최승현 선생님의 멋진 아가이자 따님인 우리 신모양께서 네. 그렇죠. 저기 멀리 네. 보스턴에서 유학 네. 중인 관계로 이거 어떤 단계를 거쳤던 건가요, 그때? 이게 나가도 되나요? 근데? 괜찮죠, 뭐 네. 그거 이미 네. 그 CBS가 독점 운영하는 네. OTT가 파라마운트 플러스여서 네. 두 개에서 이제 라이브를 해줬는데 파라마운트 플러스 앱을 깔아서 앱을 깔고 그 앱을 구동을 시키고 그래서 그 토니 어워즈 받는 당일에 이제 그 이렇게 구동을 시킨 상태에서 핸드폰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어찌 보면 굉장히 원시적일 수도 있지만 엄청 원시적이죠. 너무 그래서 저희가 데런 라이브로, 크리스가 그렇죠. 주연을 받을 동안 제가 그거 박제해놨어요. 전 또 그걸 또 화면 녹화를 해가지고 우리 최승현 선생님이 I knew it 난리치는 거 소리 지르는 저도 막 하는 그런 아니 근데 진짜 너무 행복했고 네. 그리고 이제 전 뉴욕에서 그걸 직접 보면서 근데 진짜 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월 제가 이제 말쯤에 가서 그걸 보면서 그쵸 1월 말쯤에 가서 보면서 토니상의 이 작품이 그때 노미네이션 되기 전이니까 오를 수 있을까? 오르면 너무 좋겠다. 오른다면 수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타 작품들 다 훌륭하다고 하지만 이렇게 감정을 건드리고 보편적으로 이렇게 제가 보잖아요. 관객들이 막 다 같이 웃을 때 웃고 울 때 울고 막 나가면서 이 표정을 제가 또 이렇게 직감하니까 와 이거는 진짜 일이 날 것 같은데 내가 이걸 봤네. 정말 행복하네. 막 이런 생각, 그 행복감으로 사실은 몇 달을 버텼던 것 같거든요. 탔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데서 제가 좀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과연 우리나라 뮤지컬로 토니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뮤지컬 공부를 시작하면서부터 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우리나라 제작사 대표님들은 왜 자꾸 브로드웨이 나가려고 하시지?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저한테는 왜 우리는 자꾸 브로드웨이를 지향하는 거지? 그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도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안 될 것 같았거든요. 한편으로는 아직 한국 뮤지컬이 브로드웨이까지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브로드웨이라는 시장이 너무 어려운 시장이고, 이제 진짜 중요한 게 현지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 현지화에 대한 노하우도 없고, 번역도 너무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뚫고 나갈 수 있을까? 이게 전제가 돼야 우리가 브로드웨이에 갈 수 있는 거고, 토니도 언감생심 꿈도 꿔볼 수 있는 것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직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럼 우리를 이렇게 영미권 특히 브로드웨이라는 것이 일종의 이상향처럼 하나의 꿈이 되었까? 꿈이 돼서 왜 이게 왜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약간 한편으로는 좀 무모하다라는 느낌도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좀 약간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약간 사대주의적인 그러니까 우리 로컬 시장 안에서의 어떤 해법도 분명히 있을 거고 이 안에서 단단하게 만들어내는 방법도 있을 텐데 왜 자꾸 우리는 브로드웨이를 외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과연 내가 그 뮤지컬 공부를 이제 죽을 때까지 계속 하겠지만은 그 과정에서 토니 어워즈를 받는 한국 뮤지컬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지향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스스로 좀 보수적이셨네요. 좀 그랬을 수도 있어요. 진취적이지는 않으셨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이유는 너무 잘 아니까. 너무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그러니까
너무 약간 임파서블 드림이다라는 느낌이었던 거예요, 저한테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윌 휴 콤비도 애초에 우리가 브로드웨이에서 공연을 반드시 올려야 된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여기서 윌 휴 콤비라고 네. 또 업계 용어가 나왔습니다. 네, 우리 윌 에런슨과 박천유. 윌 에런슨과 네, 박천유 작사가.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루트를 탄 거죠. 이 두 분은 좋은 루트. 이제 우란문화재단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비영리 단체 후원도 있었고 아주 중요한 후원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루트를 타서 결국에 이제 가능하게 된 건데 이 어쩌면 해피엔딩이 나가는 바 그리고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서는 그 모습을 통해서는 제가 토니를 확신했던 것 같아요. 이 작품으로는. 네, 이 작품이 메이비 해피엔딩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는 그랬구나. 확신이 왔어요, 저한테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뮤지컬 공부를 2000년 초반부터 했던 사람이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브로드웨이를 외쳤거든요. 신기하게도. 네, 그래서 아직 뮤지컬 창작에 대한 노하우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한테 이거를 외친다고 해서 될 일인가? 라는 생각을 이제 저는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잘 알고 있으니까 부족한 면도 눈에 띄었고 네. 그걸 또 너무 잘 알고 있기에 브로드웨이만을 외치는 게 조금 이거는 네. 좀 어불성설이다 네, 이렇게 네. 느끼셨을 수 있겠지만 맞습니다. 어쩌면 해피엔딩이라는 작품을 보시고 나서는 그랬던 최승현 선생님의 태도가 확 달라질 수 있으셨다는 네, 거네요. 그러니까 메이비 해피엔딩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이야. 이거 좀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좀 강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축하드려요. 아니 저의 생각이 그렇죠. 바뀐 그러니까 것이-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걸 또 주변 분들은 네. 많이 아시니까 네네, 제가 그렇죠. 보기에는 메이비 해피엔딩의 토니상 수상에는 네. 최승현 선생님과 같은 분들이 저는 이번에 그 유퀴즈에 네네. 박천유 작가가 나오셨더라고요. 네, 근데 그쵸. 저희가 뭐 이제 좀 말을 건넵니다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렇죠. 사실은 유퀴즈와 그쵸. 같은 그 대중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이런 뮤지컬의 경사를 꼭 다루어 주기를 원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또 이 없는 인맥 있는 인맥 동원해 가지고 또 제가 여러분 직접 그 유퀴즈 그 팀 메일에다가 막 이렇게 구구절절 메일을 보냅니다. 근데 와 익십당했어요. 제가 야 이게 저희 업계에서 그렇게까지 무례하지 않거든요. 근데 좀 무례하셨어요. 그래서 뭐지? 그래서 두 번째 또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연락처를 알려준 친구와 이제 또 작가분들께 네. 나 이런데 나 또 좀 이상하다. 뭐 저기 초대가 어렵다. 그러니까 저를 초대해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뮤지컬계의 경사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아직은 뮤지컬 쪽으로 많은 잘 팬들이 몰라요. 네. 외에는 잘 모르시는데 이게 정말 이 4대 엔터테인먼트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그런 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니 이걸 미리 6월 8일 그 시점에 좀 한번 이렇게 선점해서 유퀴즈를 통해 많은 대중들이 이걸 알게 되면 어떨까라고 해서 메일을 보냈는데 익십당하고 나서 또 두 번째 메일을 또 보냈어요. 그러니까 어느 작가께서 너무 바빠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보내보시라. 그러면서 저라는 걸 밝히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 되게 저기 좀 창피하지만 밝혔다. 그리고 내가 왜 이걸 하게 되는지도 되게 구구절절 대의명분에 맞게 썼다. 두 번째 메일도 익십당했어요. 그래서 전 이제부터 유퀴즈 안 보려고요. 뭐 소심한 저의 복수입니다만 뭐 제가 안 본다고 뭐 시청률에 그렇게 큰 변화는 없겠습니다만 저는 조금 유감. 네. 그래도 어찌 됐든 더 이렇게 잘 되셔서 박천유 작가의 그 이제 출연하신 걸 봤는데 저는 그걸 보고도 약간 좀 유감. 여전히. 네, 솔직히 왜냐하면 인터뷰 이에 대한 어떤 좀 뭐라 그랬지 이해도 이런 게 굉장히 좀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했었어요. 어떠셨어요, 선생님은? 저만의 좀 제가 좀 꽁한가요? 아닙니다. 뒤끝이 있나요? 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그렇게 두 번이나 노력을 해주셨는데 그게 우리가 같이 얘기를 그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같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은 좀 발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예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거 예상이 되니까. 너무 예상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의 원래 취지는
이런 뭐 엄청 유명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이게 소시민들의 일상을 소소하게 나누면서 맞아요. 거기서 행복을 찾아가는 맞아요. 좀 그런 컨셉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컨셉이라면 더 잘 맞는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연락을 이제 저도 이렇게 저렇게 드렸는데 잘 안 됐습니다. 저도 여전히. 근데 이제 이번에 저도 봤어요. 어저께 이제 봤는데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너무 기존 컨텐츠에서 다뤄졌던 얘기 너무 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성의가 없었어요. 너무 다. 네. 그러면은 똑같은 걸 왜 반복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이 유키즈라는 프로그램에 영향력이란 게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밖에 이용을 못하나 이런 생각도 사실 저한테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많이 아쉬웠어요. 네, 조금이 아니라 많이 아쉬웠어요. 네. 근데 뭐 우리가 뭐 대적할 수는 없지만 라라 매직을 라라 유에서 저희가 또 심도 깊게 다루고 있었으니 저는 뭐 그걸로도 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무엇보다도 그 감정이 좀 들었던 게 왜 다양성이라는 표현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문화 산업에 있어서는 뭐 K컬처라는 말이 나오고 뭐 이런 것도 이제 오래됐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까 사대주의라는 표현 해주셨지만 우리 스스로를 좀 자신감 있게 못 갖다 내고 변방의 하나로 좀 생각을 했었나 봐요. 저도 이제는 그러니까 기성세대인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양성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그리고 뭐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약간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너무 기쁜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중심부로 가서도 할만하다라는 걸 또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을 때 우리 그 토니상 어워즈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준 우리 신모양과 같은 분이 갖게 되는 앞으로의 자신감은 그게 진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미래의 씨앗을 뿌리는 거죠. 맞아요. 우리의 꿈인 거고 그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뮤지컬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언감생심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 항상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 알게 모르게 그런 게 있어. 그 약간 저 자신이 약간 제3세계적 정체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변방의 far east 어디 동아시아 저 끝에 있는 제가 영국에서 유학할 때도 좀 그런 느낌이었고 저만 보면 다 일본 사람이냐고 물어봤었거든요. 한국 사람이란 질문은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90년대 게 이제 말에도 제가 2000년 초반 2000년에 2000년에 갔거든요. 2000년에 갔는데 2002년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월드컵을 영국에서 보셨군요. 그러니까 비로소 한일 월드컵 이후에 한국이란 나라를 유럽에서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제 경험적으로 느꼈던 거여서. 그래서 이제 그랬고, 그러면서 나도, 그 제가 이제 유학할 때도 저희과 친구들이 그랬거든요. 한국에 연극이란 게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참나. 아니, 연극은 인류가 태동하면서부터 있었는데 뭔 소리야. 그러니까 한국만의 연극이란 게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안 알려져 있었으니까 거의. 그쵸. 거의 영국엔 특히 그때는 제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게 일본의 전통극. 저는 막 일본 저희 학교에 노극장이 있었거든요. 가면극, 일본 가면극. 그래서 저는 노도 막 공연했었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영국에 가서 일본 전통극을 배우고 중국의 경극을 배우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커리에 한국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연극과였으니까 제가 친구들이 한국은 그러면은 전통극이라는 게 있어? 과연 너희만의 코리안 트래디셔널 뭐 띠어러 이런 게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있어. 제가 이렇게 당연히 있지. 사람들이 해봐 이러는 거예요. 나 못하는데 나는 플레이어가 아니니까. 그렇지.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판소리 한 자락이라도 좀 익히고 올 거야. 탈춤이라도 좀 공부하고 올 거. 그러니까 공부만 할 줄 알았지 해보지는 못했으니까 제가. 맞아요. 전 연구자니까. 그래서 그때 진짜 제가 약간 머리를 좀 쥐어뜯었던 것 같아. 내가 왜 이랬을까. 여기서 탁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판소리를 배웠잖아요. 오, 그래서 진짜요? 6개월 동안 했어요. 한 자락 들려주시면 안 될까? 근데 이제 다 까먹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만둔 이유는 저희 선생님이 지금 한예종 교수로 계신 분인데 선생님이 뭐야 왜 동요를 하고 있어 맨날 이러셔가지고 못하겠어요 나는 이런 시김새 꺾음 나 못하겠어요. 근데 동요 얘기 들으니까 더 듣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시간에 한번 완전히 해주세요. 막 이제 공연을 6개월 동안 하니까 공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한복 입고 막 발림도 하고 부지게 착. 그때 제가 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러고 나왔잖아요. 도저히 못하겠어가지고. 아니 그래도 경험을 해보시고 네. 몸소 해보신 게 그게 어디예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완전히 판소리가 제 귀엔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알면 알수록 네. 사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할 줄 아니까 네. 이게 어떤 건지 알겠는 거예요. 맞아요. 예전에 다 똑같은 소리를 들렸는데 네. 이제는 소리가 다 다르고 맞아요. 예, 다 뭐 성음도 다르고 그리고 사설도 다르고 맞아요. 이런 게 다 귀에 들어오는 거죠. 저는 역시 제가 굉장히 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나운서라는 직종 자체가 음악을 진짜 편견 없이 들어야만 예, 했었어요. 그쵸, 그쵸. 근데 그래서 국악도 좋아요. 사실은 얼마나 판소리도 멋있는데요. 정가도 좋아요. 아, 정가 진짜 예. 멋있죠. 그 하나, 호흡 하나에 맞아요. 실리는 그 아름다움이란 맞아요. 우리 예술 얘기하다 왜 거기까지 왔는데 예, 그래서 그런 그래서 예술적인 경험과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실 그 중심부구 주변부구도 누군가의 규정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규정에 우리 스스로가 되게 속박되어 맞아요. 있었다라는 갇혀 있었죠. 거를 오히려 이번 기회에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속박에 갇혀 있다라는 음. 것을 인식도 못했고 맞아, 당시에는 맞아, 그게 맞아. 중요해. 맞아.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었고 맞아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맞아요. 근데 이제 이번 토니 어워즈 수상의 가장 큰 쾌거는 뭐 여러 측면의 쾌거가 있겠지만은 미래 세대에게 이거는 맞아요. 꿈이 아니라 현실이다 우리에게. 그렇지. 이거를 준 맞아.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어쩌면 해피엔딩만 얘기하고 있지만 브로드웨이는 더 그레이트 개츠비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 전에 이미 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위대한 개츠비를 예, 우리 신춘수 대표님이 대표께서 하셨죠. 예, 맞아요. 그리고 케이팝이라는 뮤지컬도 있었어요. 그럼요. 예, 그랬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네, 네. 서클 인 더 스퀘어라는 아, 극장에서 공연을 네, 했는데 물론 공연이 잘 되진 않았습니다. 네네. 2주 만에 막을 내리긴 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한국 사람들이 공연을 했고 루나에 나왔었죠.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한국이거든요. 그렇죠. 배경이 아예 한국이고. 그렇죠. K 뮤지컬이 어떻게 태동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K 뮤지컬을 성공하는 게 얼마나 힘드냐 뭐 이런 맞아, 얘기였는데 맞아. 그래서 이제 안타깝게도 흥행은 실패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트라이아웃 때 굉장히 평가가 좋았고 네. K-팝이. 네. 그래서 충분히 갈 수 있다 브로드웨이에. 이런 판단이 들었으니까 PD들이 가져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브로드웨이 내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시도가 있었다라는 게 전 되게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고 그냥 단순히 어획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게. 그럼요. 이 말씀을 저는 굉장히 드리고 싶었던 맞아요. 거예요. 그동안 정말 맞아.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다. 그리고 그것에 하나의 우리가 꽃을 이번에 토니 어워즈 피우게 됐다. 수상으로 우리가 보게 됐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꽃들이 계속 앞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예. 박춘희 작가도 이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씨앗을 뿌릴 수 있었던 토양을 만들어 내셨던 그런 뭐 선배들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관객들. 그렇죠. 그럼요. 어쩌면 해피엔딩을 바라봐주고 사랑해줬던 관객들. 맞습니다. 그런 토양에서 자랄 수 있었는데 이 토양에 대한 이야기도 좀 우리가 이야기를 할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맞아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저희 김경호 앵커가 MBC의 김경호 기자가 본인의 이제는 또 다른 캐릭터로서 뮤지컬 제작을 그러니까 뮤지컬 공연을 올려본 작가로서의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그때 다루었던 이야기를 안 그래도 선생님하고 좀 나눠보고 싶었는데 그 얘기는 저희 좀 다음 시간에 또 한번 건드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초록초록하게 나타나 주시기를. 선생님 그러면 오랜만에 감독님 어느 카메라 봐야 돼요? 저 헷갈려요. 이쪽 카메라 보시면서 저 이쪽이요? 제가? 같이 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를 한번 2배의 목소리로 잠깐 판소리 버전도 아니에요. 다들 기절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라는 말씀을 끝인사로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라디오를 켜라. 청현주입니다.